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이 세법 시험 나중에 실전에서 걱정하는 거예요. 쭉 따라오시고, 따라오신 분들은 9, 10월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깔려있는 것들이 이제 9, 10월 거치면서 다 어떻든 간에 벌써 이렇게 된 사람이 있고 안 되신 분들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매년 이렇게 보면 9, 10월 과정 이렇게 거치면서 동영모의고사 하면서 여러분 공부했던 것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복습하시고 자 그렇게 훑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9, 10월 가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파이널 이제 그거부터 먼저 한다고 그랬구나 우린 참. 먼저 9월 달에 이제 하루가 아니지 2주에 걸쳐서 하나 핵심 백선 하잖아요. 근데 아마 내 원장님한테 얘기한다는 게 또 깜빡했네. 백선을 세법은 아마 문제 백선으로 하는 것보다 원래 제가 문제 백선 특강하는 곳이 있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로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문제 백선으로 하면 저기를 특강으로 하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문제 백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제가 하는 게 문제 100문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베스트 문제 100문제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해가지고 핵심 마무리 특강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핵심 마무리는 제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론 핵심 요약도 있고 핵심 이론도 이렇게 압축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OX, OX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가로넣기도 있고 오지선다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핵심 마무리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어떻게간에 두 개를 정규 수업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두 개 중에 하나는 특강으로 하고 요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정규 수업 시간에 이거 한다 그러면 요건 특강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간에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보면은 세법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세법 16문제잖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한두 문제만 의회 범위에서 나오거나 한두 문제가 이제 지문 속에 5개 중에서 한두 개가 이제 낯선 것이 들어있어요. 자, 들어있고요. 그건 해마다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법 10문항 나오는데 세법을 우리가 다 그냥 민법 공부하듯이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문이 있긴 있지만 나머지는 다 우리가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여기 마지막 동영에다가 동영 160문제예요, 여러분들. 동영이 4주 하면 160문제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목들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세법 같은 이런 과목들은 공시세법이나 이런 과목들은 세법은 여기 이렇게 마무리를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이렇게 마지막 9, 10월 과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범위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딱 사람의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첫 주에 벌써 9월달 첫 주에 이거 딱 끝나면 벌써 이제 감 잡았어 이런 분들이 계시고 하여튼 그래서 요거 하면서 다 감이 잡혀서 또 맨날 여기서 봤던 그 내용들이 조금씩 그대로 나오거나 조금씩 응용돼서 나오거나 결국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16문제다 세법 그러면 13문제는 제가 여러 개 계속 강조한 그런 내용 속에서 어차피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못 맞췄다는 것은 실수해서 못 맞추거나 그런 거지 다 충분히 골라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한 3문제 맞추는 거는 그거는 이제 여기 평상시 보면 세법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이제 저를 사랑하고 세법을 사랑하고 그랬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이런 거고 작년처럼 계산 문제 2개 꽈가지고 시간 내 문제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 나와도 5기로 그냥 다 풀어서 맞추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는데 어떡하냐 하여튼 그래서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고 그런 분들도 세법은 10개나 11개는 그냥 도저히 안 되는 분들도 이렇게 과정 거치면은 지금 많이 부족했던 분들도 이렇게는 그냥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법은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세법을 8개 절반 정도밖에 못 맞췄다 이런 분들은 8개밖에 못 맞췄다. 이래서 만족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를 욕되게 하는 분들인데 8개 맞추거나 이런 분들은 8개 맞추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진짜 세법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들었는데 이렇게 맞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거의 세법을 그동안 1차 과목 공부하거나 딴 과목 공부하느라고 본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저 세법을 소홀히 한 분들이 거의 잘 안 들은 분들이에요. 제가 소홀히 한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무난히 여러분 세법은 다 그냥 문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작년처럼 그렇게 어렵게 일부러 작년에는 한 5문제 정도는 작정하고 막 틀리라고 냈는데도 다 사람들 다 점수를 잘 맞아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71번 문제 요약집 별표시 하시고 요약집 34페이지 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세율 특례에서 올해 또 나온다 그러면 작년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물론 이제 같은 내용이 같이 공부해야 되지만 결국 올해는 제목은 중과기준세율이 정도는 경우이다, 세율이 정도는 경우이다, 틀린 거 골라라, 옳은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과기준세율이 정도는 특례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자, 요약집을 봅니다. 34페이지 세율 특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하고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가 있잖아요. 이것도 배경적인 거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2010년도까지 취등록세 통합됐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201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취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A라는 사안이 있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옛날 취득세는 요거 과세를 안 했어요. 형식적 취득이라고 그래가지고 과세를 안 했는데 옛날에 취득세는 사실상선 아닌다면 무조건 2%였잖아요. 형식적 취득으로 과세를 안 했어요. 근데 A라는 사안에 대해서. 근데 등기하면서 옛날 등록세는 자, 등기 등록 공짜로 안 해주고 과세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통합이 됐어요. 취득세로. 그러면 절차관소에 따라 세목관소에 따라서 두 개 세목을 통합했는데 종전보다 세금 부담 늘어나면 안 돼. 이거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이거 되려면 자, 취등록세 지금 통합된 표준세율 아까 외웠던 상사18 무동리 815 U12시 1803식에는 취등록세가 짬뽕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됐던 2%를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말을 만들어냈죠.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조정세율이 필요했어요. 연결나사 같은 조정세율이.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란 말을 만들어내는데 이건 법에 딱 정해져 있죠. 2%예요. 1,000분의 1이죠. 그러면 자,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빼니까 요거 뭐만 남아요? 여기서 등기비용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전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등기비용만 받잖아요. 자, 그런 얘기. 또 B라는 사안이 있었는데 그 B라는 사안에 대해서 옛날 취득세는 과세를 했어요. 2%로. 근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과세 안 했어요. 그럼 똑같아지려면, 똑같게 만들려면 2%만 받으면 되잖아요. 취득세 비용만.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해.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니까 자, 2% 똑같잖아요. 종전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험에서 다음 중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자, 골라봐라. 아닌 거 골라봐라. 옳은 거 골라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A 사안이 어떤 거냐를 아는 게 포인트고 또 그 다음에 다음 중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옳은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그럼 결국은 이 B 사안이 어떤 거냐 이거 아는 게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 형식적 취득에 대한 특례요. 요거 34페이지 요약집 왼쪽을 봅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데 예외가 나오는데 예외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다음 특례세율 물어볼 때 단 중과세 되는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어떤 건지 취지만 이해합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원래는 취득세에서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과세예요. 그런데 다만 이 부동산 취득이 그냥 부동산 취득이면 그럴 건데 여기 아래에 해당되는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이 특례세율이 몇 배요? 3배로 중과세하는 거고요.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 동그라미 1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자, 환매기간 내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이요. 자, 요거 별로 안 친한 동창들 얘기해 드렸어요. 별로 안 친한 동창들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친한 동창들이 있는데 별로 안 친한 동창들 있죠? 별로 안 친한 동창들이 있는데 갑이을한테 자, 돈 빌려 왔더니 얘기해 드렸잖아요. 입에서도 돌릴게요. 돈 빌리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야, 너
이명희로 저 부동산 또 그러다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일단 나한테 이걸 팔아라. 대신 환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맺자. 나중에 환매 기간 내 환매권 행사합니다. 갑이에요. 자, 야, 다시 팔아라. 그래서 환매 기간 내 환매 대금 치르고 환매권 행사하면 이 매도자와 환매도자 매수자의